여러분 주식이 이렇게 오르다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코스닥도 이렇게 오르다가 오늘 4% 넘게 빠졌잖아요. 쭉쭉쭉쭉 조정을 받아서 지금 750선 이렇게 내려왔을 텐데,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부터 얘기하자. 결정적인 원인은 이런 거죠. 어제 럼프 형이 한 말입니다. 차이나와 유로피안 유니온, 너희들은 뭘 했습니까? Manipulating their currencies and interest rates lower.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국과 EU 니들은 새끼들아 이러면서 조작을 했잖아요. 뭐를? 환율과 인터레스트 레이트, 금리를 조작했다. 반면에 우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홀로 금리를 오르면서 달러가 어떻게 됐어요? Get stronger, 더 강해졌다. 스트롱거 계속 강해지고 있다. with each passing day, 매일매일 계속 강해지고 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잖아. 원래 이 정도가 아닌데. 한마디로 미국은 금리를 올려서, 금리를 오르면 여러분 통화가 강해집니다. 당연하겠죠. 높은 금리의 통화를 갖고 싶잖아. 이자가 많이 나올 테니까. 금리 0% 주는 통화를 갖고 싶니? 한 5% 주는 통화 있으면 그거 들고 있으면 5% 이득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통화가 강해진단 말이야. 자기네들은 금리 올려도 통화가, 달러가 세지는데, 중국이나 유럽은 환율이 내려간다는 건, 중국 환율이 내려가는 건 여러분 위안화 검색해볼 필요 없어요. 원화 보시면 됩니다. 원화 지금 1100원 쭉 뚫고 올라갔죠. 1120, 1140 가고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똑같습니다. 위안화하고 거의 움직임이 최근엔 비슷해요. 왜냐면은 미국과 중국이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이루고 있는데 옆에 붙어있는 뭐 이런 그거잖아요. 매미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거 아니야. 형 화이팅 그러면서. 그래서 위안화 굳이 보실 필요 없고 원화를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요즘에. 자, 이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소리예요? 니들 환율 조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의 무역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가면 여러분 개박살입니다. 개박살이에요. 개박살 진짜. 환율 전쟁으로 가면, 화는 싸우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상대적인 거잖아. 상대적인 거. 만약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럼프 형이 이 새끼들 봐라, 니들이 지금 환율을 조작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조작국에 대해서 때려 패는 거. 중국 관세, 수출입 때려 패고 이러면은 주가 개박살이죠. 유럽 패고, 자동차 니들 뭐 환율을 10% 니들이 다운시켰다. 그럼 관세 10% 올리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역 침체되면서 서로 GDP 개박살 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요즘에 이것 때문에 주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헬렐레 하잖아. 만약 두 번째, 트럼프 형이 니들이 내리는 거 우리도 내리겠다. 환율을 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뭐긴 뭐야, 돈을 찍는 거지. 돈을 미친듯이 찍어. 그게 뭡니까? 양쪽 하나였잖아. 일종의 양쪽 하나. 머니 프린팅. 제2의 양쪽 하나 같은 거. 내가 돈을 찍거나 막 이자율을 내려서 약달러를 만들겠다 이 새끼들아. 우리도 매니플레이팅이다. 이러면 여러분 여러분들과 나는 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집 있어요? 주식 많아요? 자산 많아? 자산의 명목 가치가 써있는 값이 막 달라지겠죠. 앞이 1이었는데 럼프 형이 그 말하니까 2가 되고, 실제 돈을 찍으니까 3이 되고 막 이러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그런 짓을 하면. 할 리는 없겠지만 상당히, 그래서 지금 저것 때문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 누가 많이 떠냐? 당연히 중국과 한국이죠.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바들바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근데 재밌는 건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US만, 자기네들 미국만 금리를 올려서 불만이다, 달러가 강해지는 게 불만이다 이건데, 만약에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 그럼 우리나라 그 금리는 당장 빠졌을 겁니다. 왜냐?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면은 행정부의 수반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나라의 원수라고 해야 되나? 수반이 얘기하니까 당연히 금리 정책도 따라서 금리를 올리던 걸 멈출 걸로 생각을 하기 쉽거든.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야 우리만 금리 올려서 우리 개털된다 안된다 이러고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같으면 멈출 걸로 생각을 하겠지. 근데 얘네는 어저께 금리 많이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한 다음에도. 왜냐, 많은 그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이렇게 말해도 연준이 당연히 개뿔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개털처럼 여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거 보면은 연준 의장을 트럼프가 지명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외치면서 니들이 자꾸 레이징 레이트 이자를 올려서 우리나라가 개털되고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연준에서 개뿔처럼 듣는 거죠. 뭐 이렇게 귀를 닫고 있는 거지 이렇게 닥치고. 물론 어느 순간에 연준이 따라갈 수도 있죠. 의견을 그쪽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트럼프가 뭐라고 말았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아예 않진 않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게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거지. 시장에서 아직은 시장의 신뢰를 받고 있어. 그걸 보면서 야 선진국은 선진국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진국은 선진국이다.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해도 마이동풍이잖아요. 그러던가 말던가 선진국은 선진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니다 아직은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오늘 코스닥 빠진 거는 여러분 사실 그 아까 제가 HTS 켜놨었는데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당연히 반도체잖아요. 반도체가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D램 가격 하락 뭐 예상 레포트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D램 가격이 떨어진다는 예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가 많이 떨어졌는데 코스닥은 왜 더 박살이 났냐? 당연히 바이오가 박살이 났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높게 평가받는 기업들은 현재 가치보다 성장을 되게 목말라 한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성장이 높은 기업이 없으니까 향후 가능성, 성장, 뭐 성장 가치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멀티플이라 그래. 앞으로의 그 가치를 높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멀티플을 많이 줬어, 버는 거에 비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바이오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네이처셀 한방에 가뜩이나 삼성바이오로스 삼바 때문에 흔들흔들하고 있었는데 네이처셀이 거의 지금 CEO가 지금 구속됐잖아요.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구속됐잖아. 바이오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면서 지금까지 줬던 그 이자 대비 멀티플 배수가 전부 의심을 받아버리니까 올릴 수가 없지. 바이오가 개박살났죠. 오늘 셀트리온 뭐 이런 바이오 대장주들 개박살났습니다. 한 10% 빠졌죠. 10%. 옛날에 멀티플 50배 100배 막 이렇게 줬었거든. 향후에 성장 기대가 되니까. 성장 기대가 되는 종목이 많이 없어요. 섹터가. 자꾸 얘기하지만 성장에 목마른 시대잖아. 우리나라는 특히. 바이오에 성장 그 기대를 많이 줬는데 기대를 주니까 그딴 짓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런 걸 하고 있으니 그 기대가 무너지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자, 그러면 그럼 빠진 건 빠진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주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거나 지금 뭔가 자산이 많이 없는 너 하나 여러분들 너 하나 아는 여러분 너 하나? 저랑 해서 왜 집값이 빠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연히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빠지길 바라는 사람이 많잖아요. 나도 사야 되니까 좀 내려와서 집 좀 사자 뭐 이런 건데 주식이 만약에 내려오면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기회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주가가 언제까지 내려갈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 암울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 나라의 미래는 향후에 돋보이는 뭐 섹터 종목이 아예 없다. 나스ing이다. 나스ing해롤이다.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는 건 절대 아니죠. 바닥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바닥 찾기는 뭐 전문가들은 계속 하겠지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게 이 나라의 미래가 정말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점 많이 내려가면 점점 많이 내려갈수록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살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중요해요. 사실 중요해요.
내려갈 때 무섭잖아. 더 내려갈 것 같고 계속 더 내려갈 것 같아. 계속 더 내려갈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큰 베팅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좀 많이 빠져 내려가면은 관심을 가지고 언젠가 저 집이든 저 주식이든 무슨 자산이든 내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감을 아는 것만으로 이 한 1시간 방송 본 거 분전은 뽑으셨을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요. 빠지는 게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내가 봐도 지금 눈에 보이는 섹터가 잘 없기는 해. 지금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당장 반도체 당장 안 좋다 그러는데 걱정된다. 삼성전자 핸드폰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걱정된다. LG 디스플레이 저렇게 디스플레이 중국이 저러고 있는데 걱정된다. 조선 조금 살아나는 것 같지만 걱정된다. 바이오 뭐 박살나고 있고 걱정이 되는 건 많죠. 저도 다 걱정이 돼. 지금 딱히 눈에 막 좋아 보이는 게 있어서 벌써 올랐겠지. 그게 없는 건 사실인데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위기가 지나갈 때를 위기라고 하기엔 뭐해. 그렇게 위기 정도까지 많이 빠지지도 않았지만 지금 조정받는 거잖아요. 꼭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많이 안 와요, 여러분. 정말 만약에 이런 지금 조금 조정받는 게 미국과 중국이 정말 이렇게 부딪혀서 리만 브라더스급 충격이 온다. 그럼 여러분들 일생일대의 기회입니다. 일생일대. 1997년 IMF 이후로 리만 브라더스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97년부터 2017년이니까 2018년 치면은 20년 지났죠. 20년. IMF 20년. 20년간 기회 딱 한 번 있었어요. 리만 때. 리만이 앞으로 몇 년, 그 정도의 조정이 몇 년 뒤에 올지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안 왔다 그러면 30년간 리만 한 번 있었던 거고, 또 10년 동안 왔다 40년간 리만 한 번 있었던 거고, 그 정도의 조정, 부의 움직임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조정이 20년간 딱 한 번 있었어. 물론 돈이 없죠. 다들 돈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놓치면 너무 아까울 겁니다. 리만 브라더스 때 제가 이 제대로 된 어떤 위치에서 있지 않았던 게 정말 눈물나게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취업 준비생, 취준생이었으니까. 취준생 2007년, 2008년 취준생. 이제 막 제가 2007, 2008년 회사를 들어갔으니까 막 들어가서 앉자마자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리만인가? 뭐 이러고 있었을 때잖아. 지금 같은 생각으로 그때 앉아있었으면은 100만원이라도 사지 않았겠니? 어머 이게 많이 감도 없었으니까 이게 많이 빠지는지도 잘 몰랐어요. 이게 많이 빠지는 건가? 그때 나이 30살? 32살? 31살? 이게 조정이 큰 건가? 이게 매년 매 한 3, 4년마다 오는 건가? 감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그게 온 건지 감이 없었을 텐데 지금 한 20년 지났는데요.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금은 이만큼 올라서 이 정도 조정 받았잖아요. 사실 위기라고 하기보단 조정이라고 표현되는 정도가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하였습니다. 부동산 관심을 가지고 하세요. 떨어질까봐 절대 못 산. 부동산 사기 좀 무섭긴 하죠. 저도 무서워요. 자, 트럼프 형 그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I had a great meeting with Putin. 푸틴 형과 좋은 시간을 가졌다. Fake news used every bit of their energy to try to dispel 나오는데, 얘가 럼프 형이 요즘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뉴스가 저겁니다. 딱 두 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중국하고 그 무역 마찰하고 아직까지 싸우고 있어요. 요즘에 럼프 형이 그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 때문에 그 러시아하고 미국 언론하고 엄청 싸우는데 트럼프 형이 러시아 편을 들고 있죠. 참 대단한 나라예요. 럼프 형이 러시아 편을 들고 있어. 프레지던트 오바마가 러시아에 대해서 선거 전에 알았다면은 왜 가만히 있었겠냐, 나를 욕했겠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Why didn't he do something about it? 이런 거 있잖아요. Why didn't he tell our campaign?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마디로 러시아의 그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러시아는 거의 뭐 우리의 친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욕 많이 먹었죠. EU 만나고, EU는 동맹국이잖아요. EU 만나서는
이 새끼들아, 니들이 지금 금리를 내리고 지금 통화 조작을 하냐, 매니플레이팅을 하냐, 이 새끼야. 커런시 전쟁이다 말고 때리고 뭐 걔네 안에 대통령들 앞에서 뭐 니가 제대로 해란 말이야, 뭐 이렇게 삿대질하고. 영국 총리 만나서는 뭐 무슨 거드름 피고 그 독일 누나한테 삿대질하고 그러다가 푸틴 형 만나니까 great meeting 이러면서 야 넘버원 뭐 이러다가 미국 가서 정말 언론한테 지금 두들겨 맞고 있어요. 아니 푸틴한테 가서는 무슨 다소곳한 표정으로 그레이트 미팅이라는 둥 뭐 이런 소리 하고 앉았고, 자기 동맹국 가서는 무슨 환율 조작을 한다는 둥 이딴 소리 하고,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냐. 거꾸로 된 거 아니야. 이걸로 엄청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 욕을 먹으니까 이제 와서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뭘 잘못했느냐, 러시아는 난 그런 적 없다, 러시아가 손잡은 적 없다,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건데 거꾸로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귀뚜라미 보일러도 아니고 거꾸로 태우고 있어요. 역시 럼프형이다. 역시 럼프. 좌충우돌 럼프형. 그냥 그러고 있어요. 프레이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대단히 신기한 나라입니다. 보면 대단히 신기한 나라. 대통령이 초청하는데 운동선수들이 백악관에 안 오는 나라죠. 대단하지 않아요? 부럽기도 합니다. 아시죠? NBA 우승팀을 백악관에 초청해요. 초청해서 그 식사 대접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러는 게 있거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안 갔어요.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든다고 NBA 우승팀이 백악관 초청에 안 갔어요, 작년에. 올해는 아예 초청도 안 했어. 트럼프 형도 삐져서. 트럼프 형은 삐져서 니들 새끼 작년에 안 왔지 올해 안 올 거지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애들이 올해도 안 간다고 그러니까 초대도 안 했어. 초대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야,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초대했는데 무슨 삼성 썬더버드냐 요즘에? 삼성 무슨 뭐 썬더버드가 안 간다던지, 아니면 뭐 KT 무슨 뭐가 안 간다던지, SK텔레콤 T1 뭐 페이커 형이 안 간대요. 그러면 진짜 욕을 100만 개를 쳐먹고 잘리지 않았을까? SKT1 페이커 형이 I like, I don't like you 뭐 이러면서 안 간다 그러면 야 거의 우리나라 선수 생활 접어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이 누구건 간에 우파건 좌파건 간에 좌파였으면 댓글로 욕을 한 100만 개 쳐먹고 잘렸을 것 같고, 우파였으면은 뭐 국정원이 오겠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좌파건 우파건 대통령이 불렀는데 안 오면 우리는 거의 박살이 나는데, 아 진짜 대단하다. 이것이 나라다. 그쵸? 몸매만 좋은 게 나라가 아니죠. 뭔 소리 하는 거야? 하여튼 이것이 나라죠.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